대학에 다닐 때 무척 조용하고 얌전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아주 친했고 심지어 성격이 괴팍한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 여학생의 또 다른 특징은 끈기였다. 대학교 4학년 때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항상 오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오후 4시에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엄청난 공부벌레는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짬짬이 클럽에도 다녔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기도 했다. 어떤 친구의 전언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클럽에서 춤을 출 때면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본다고 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자 다들 졸업 논문을 쓰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다. 당시 남녀 학생 모두가 선망하는 최고 대기업이었다. 허송세월하기 쉬운 대학 시절에 자기 삶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낸 그녀가 무척 부러웠다. 하지만 정말로 부러운 점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발짝 앞서 가더라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뢰하는 말은 이것이었다. 그 친구는 사소한 일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 성격이라서 웬만한 것은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꼭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나 이성을 잃고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일 따위는 그녀 사전에 없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주로 자신을 극대화하는 일에 투자하고 남는 시간은 삶을 즐기는 데 쓴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항상 앞서 나간다. 감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들의 제일 큰 특징이다. 우리 가슴 속에는 거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런 에너지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감정 낭비를 초래하여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된다. 누구나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을 낭비하게 되는 방해꾼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감정 낭비가 심하게 되면 마치 북적이던 시장 바닥처럼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은 나날을 살게 된다.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저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일상이 계속되는 복잡한 인생처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이다. 감정 낭비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특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성은 일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지만 잠재의식은 계속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길로 치닫게 된다. 감정 낭비가 적은 삶은 무슨 일을 하든 자연스럽고 삶의 안정감이 뒷받침된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되뇌는 목전의 장애물을 노려보며 분노하고 실망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을 뛰어넘을 지혜를 찾는 여유를 가진다. 감정 낭비가 적은 삶은 선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수월해진다. 반대로 감정 낭비가 많은 삶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감정 낭비가 많을수록 기분은 가라앉고 힘껏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에 실망하고 만다. 우리는 감정 낭비의 악순환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감정 낭비가 적은 사람의 여유로운 삶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생활비가 넉넉하든 쪼들리든 그들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삶을 묵묵히 견뎌낸다. 그들은 이렇게 평온하고 여유롭게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답은 그들의 강력한 잠재력이다. 목표가 분명하고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내면의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외유내강 타입이다. 그들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길을 간다.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왜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라는 답을 구하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은커녕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이 어떤 유형의 삶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앞으로 삶은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나에게 꼭 맞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삶이 주는 감정적 갈등은 거의 제로로 줄어든다. 단순한 삶은 내면의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일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 나 자신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나를 재구성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내 삶이라는 건축물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불필요한 일들이나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감정 낭비가 많은 삶을 사는 까닭은 생각은 많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쓸모없는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고 인생이라는 보따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무망한 기대감으로 꽉 채운 보따리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나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꿈이나 불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자. 어느 지방의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는 동창이 있는데 그가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원고로 작성하는 일을 몇 번인가 대신한 적이 있다. 그 친구가 녹음 파일을 보내주면 나는 기한 내에 기사 형식의 원고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워 대신 해준 일로 두어 번 점심 식사 대접을 받은 것 말고는 원고료도 전혀 없었다. 나로서는 애써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고 인터뷰 내용을 속기사처럼 단순히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재창작 수준으로 문장을 만들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동료들과 몇 번인가 술자리에서 함께한 거래처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미안하지만 회사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란다. 사람들은 로고나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내듯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여긴다. 그건 역시 아이디어를 짜내는 크리에이티브의 하나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말이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경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승낙 아니면 거절 두 가지뿐이다.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이 어렵게 부탁했는데 어찌 되었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승낙하면 때때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세 번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 대책 없는 상황에 빠진다. 더구나 디자인은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생산물로 디자이너에게는 전부 돈과 연결되는 일이다. 그것을 공짜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투덜댄다면 그건 정말이지 인간관계를 끝내고 싶을 것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서로 체면이 있으니 웬만하면 승낙하는 편이 거절하는 것보다는 보기에 좋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다음이 문제다. 그때 거절하면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다음에 또 승낙한다면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부탁으로 몸이 녹초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만약 거절한다면 지난번 부탁을 들어준 것까지 무시당한 채 2배로 싫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는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처럼 부탁의 홍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온몸이 녹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즐기거나 자신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로써 자신의 특기와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고 본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똑똑하고 손재주도 뛰어난 후배가 있었다. 취미로 배운 제빵 기술이 뛰어나서 그가 구워낸 쿠키는 입에 넣기가 아깝다고 칭찬 일색이었다. 크리스마스 때 그에게서 쿠키 한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 박스에 내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가 있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쌓였다.